전민수님, 제주 제26강 들어갑니다. 여기는 8월 9일입니다. 지금 아직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강의를 녹화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차 팀들이 토요일 날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시간이 남아서 제주 강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백혜룡 경정님과 제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백혜룡 경정과 제주 말은 생뚱맛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났지만 1947년 3월 1일 날 기마 경찰 말에 6살짜리 아이가 치여 죽게 돼요. 그것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경찰서를 뛰어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경찰들이 그동안 한국 역사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되게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백혜룡 경정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번에 영웅들이 많았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영웅 가운데 한 분, 제주도하고 연관을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강에 걸쳐 제주 4.3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일어난 최대 불행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수박 겉핥기식 공부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지난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48년 4월 3일 제주 학살 사건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1947년 3월 1일 제주 항쟁의 시발점이 된 경찰 말발굽에 희생된 6살 난 남자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마 경찰 말에 희생된 슬픈 이야기를 하려 하니 경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 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경찰과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3월 1일 4.3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죠.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제가 북국민학교도 가봤어요.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렸는데 보통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945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고 제주도에 갑자기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업하러 갔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45년, 46년에는 미 군정의 식량 정책이 잘못돼 갖고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전염병도 돌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제주도민들은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죠. 식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환경에. 그래서 전염병까지 ገብ친 제주도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한 명이 희생되면서 폭발을 한 거죠. 시위대는 제주 북국민학교 주변에 남로당,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주주의 청년동맹, 부녀동맹, 인민위원회에서 동원한 17,000명과 제주도민들 다 합쳐갖고 3만 명이 제주 애월, 여러분들 애월 유명하죠. 거기 커피 거리도 있고
또 연예인이 거기서 살아갖고 또 저도 애월 거기 자주 갑니다. 그 산책로가 좋아갖고 또 조천면에서 모인 주민들 모두가 모여갖고 제주경찰 330명과 육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 100명이 그게 430명이 이 시위대를 감시를 했죠. 시위대가 미군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1945년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국 성조기가 올라갔던 것이죠. 시위대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을 지나가고, 관덕정도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관덕정에 가셔서 이 제주도라는 이곳이 얼마나 그 오래된 역사를 지닌 섬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200명 정도의 군중이 시위 행렬을 구경하던 중 사건이 터져요. 자, 저는 뭐 데모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데모 행렬에 제주도에서도 데모를 해봤고,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도 데모를 해봤고, 또 수원 역전에서도 데모를 적극적으로는 안 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 역시도 강의하러 가다가 시위대가 있으면 구경을 하죠. 그 주에 한 200명 정도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월 1일 오후 2시 45분경 미 군정 장관 아처 엘 러치 소장이 시위 현장을 살피러 타고 온 트럭이 지나갈 길을 당시 기마경관 소속의 임영관 경위가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뭐 대통령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죠. 이번에도 제가 참 많이 느낀 건데, 윤석열 씨가 이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출근할 때 보면은 대단했죠. 또 무슨 한남동에서 의왕 서울 구치소 갈 때도 참 대단했어요. 또 나올 때도 저는 나올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뻔했어요. 주먹을 불건 지지를 않나.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이 총을 차고 그걸 시위 한남동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열받았어요. 저거 정말 신부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강의 때라 말을 못하지만 속에서 쌍욕은 아니지만 저거 크레이지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던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시위대가 관덕정으로 들어서는 길 모퉁이를 돌려고 할 때 기마경찰들이 그 소장 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위대원이 들고 있던 현수막 장대로 말의 엉덩이를 찌릅니다. 그래서 놀란 말이 이리저리 날뛰는 바람에 고갯길에서 서성이던 어린아이가 말을 피하지 못하고 말 발굽에 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걸 알았다면은 아마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 얘기를 하겠지만은, 말이라는 게, 저도 말을 좀 타고 싶어갖고 말을 한 몇 개월 타봤어요. 말이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말발굽에 치여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K2 전차, 탱크, 그런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 6살짜리 아이가 말발굽에 밟혔으니 죽죠.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을 비난하면서 몰려듭니다. 기마 경찰은 황급히 경찰서로 도망을 갑니다. 군중들은 도망가는 기마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옛날부터 우리 건국 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찰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전 미국에 가봐갖고 경찰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사이렌 울리고 지나가면요, 모든 차들이 길에 서갖고 경찰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술 취해갖고 경찰서 들어가고 막 책상 엎고 경찰들이 말리고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참 민주주의 국가 같기도 하고 좋은 나라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돌팔매질과 더불어 거리가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자 경찰서에 있던 경창을 드는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 경찰들과 함께 관덕정 주변 사람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기관총을 걸어요. 그리고 발포를 해요. 이 일로 6명이 죽는데 6명이 다 5명이 등에 옆구리에 총에 맞아 죽어요. 8명이 부상을 입죠. 경찰에게 돌을 던진 건 잘못인데 대응한 경찰들이 총을 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찰과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했을 때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막고 사람들을 전부 다 수거해갖고 백령도 앞바다에 죽이려고 그랬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구경한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에 총을 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한 구경꾼들을 죽인 것이죠.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죠. 미 군정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당시 박경훈 초대 도지사가 사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4월 10일 제주도 내 민관연합해서 총 파업에 하죠. 제일 먼저 파업을 한 지역이 중문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중문에서 71명이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중문성당은 그 중문에 희생된 그 자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중문성당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중문성당을 소중히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중문에 그 희생된 그리고 또 정의로운 그 경찰들 중문 지역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 경찰 말 발굽에 치여 죽은 어린아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제주도민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육지에서 파견한 응원 경찰과 일부 과격 서북 청년단이 주동이 되어서 3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제주 시민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 경찰들의 미온적인 태도 또 윤석열 정권의 야합하는 그러한 경찰들을 보면서 또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판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의 그 비열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치밀고 그래요. 그런데 백혜룡 경찰이라는 분이 경정님이죠. 윤석열 정권과 싸워요. 그리고 분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의로운 경찰과 부당한 정권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도 정말로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이것도 뭐 말하려면 이태원 참사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고 젊은 아이들이 모이니까 마약 경찰들을 이때 사고가 날 때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 명도 못 잡아내고 거의 60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단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만 봐도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나죠. 어쨌든 126명으로 증언해갖고 마약을 퇴치하겠다고, 그리고 인천세관 내 마약 수사 전담 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 본부 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구축해놓고 어마어마한 325kg, 뭐 심지어는 500kg, 심지어는 1톤이나 되는 마약이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언급하는데 라만, 분광기 뭐 처음 들어본 거예요. 마약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온스 스캐너, 마약 정밀 분석 장비, 국제 우편 판독 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 장비 도입 확대,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 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 로봇, 이상 행동 감지 지능, 마약 특화 첨단 기술 개발, 밀수 신고, 또 포상금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상향까지 해놓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 신고, 직통 전화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천공항에서 마약이 발견이 되고 평택항에서 마약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도 그것도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거기 마약 들어간다. 그래서 발견한.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백혜룡 이름도 어려우셔가지고 발음을. 경정은 경정님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돼야 되고 청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말에 이게 이제 8.15 우리 광복절을 지나고 이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조국 우리 전 장관은 정말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러한 정치인을, 그것도 부인 집어넣었으면 됐지, 남편까지 집어넣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마약 사건을 발단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조선족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렵다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이 이끄는 강력 7팀에 찾아갑니다. 나 마약을 끊고 싶다. 백혜룡 수사팀이 마약 전담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우연하게 알게 된 정보로 수사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를 했는데 이들이 42kg 마약을 6명이 몸에 칭칭 감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다고 자백을 합니다. 아니 이 기가 막힌 시설을 시설을 보완했는데도 6명이 42kg를 갖고 들어왔다고 잡아냈는데 백혜룡 경정님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먼저 알아보고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걸 에스코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검역과 세관을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검색대를 안 지나고. 이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마약 조직원을 계속 수사해 본 결과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을 되는데 총 74kg, 시가 2,200억, 어떤 사람 3,500억, 뭐 그동안 들여온 게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번에 246만 명, 한 번에 35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역대 2번째 규모의 마약이 들여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백혜룡 수사팀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뛰어들어갔는데 당시 경찰의 영등포 경찰서가 해낸 특진급이죠. 윤희근 경찰청장은 백혜룡 경찰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윗선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세관 연루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백혜룡 경정님은 폭로해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아니었던 서울경찰청 조병록 경무관도 이 통화를 저도 들었어요. 백혜룡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직속상관인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은 영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서류를 전부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가는 파격적인 요직 승진을 합니다. 그걸 덮고. 이게 그때 덮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다 승진을 한 거예요. 덮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검찰이 검사를 그 사건을 갖고 가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CCTV도 영장을 얻어내서 갔는데 보관기간이 2개월이 지나서 자료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포렌식, 완전히 그냥 근본적인 것까지 다시 되살려 봤지만은 증거 인멸이 돼버려요. 결국 백혜룡 경정님은 일반 파출소장, 이게 파출소장은요, 경위가 하는 거예요. 경위. 자천 발령이 나고 마약 사건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로서 윤석열 씨와 그 정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대통령 될 자격 없고 그 부인 역시 영부인이라는 호칭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직도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 마누라하고 자식 있느냐. 청국장이나 팔아라. 온갖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악성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만약 이 마약 사건이 발각되지 않고 마약이 유통이 되었다면 300만 명이나 되는 마약 중독자들이 겪을 지옥, 그리고 그 가족이 겪어야 할 불행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결국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를 오느냐? 성당을 와요. 신부를 찾아요. 도와달라고. 나도 마약 중독한 사람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해봤는데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볼 때 이 마약 사건을 사제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백성들, 국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이 전 세계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신부님은 마약 중독자들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레슬링 선수로도 뛰는 신부님도 있어요. 만약 마약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그 마약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정하고 불의한 정치인과 정권이 있다면 옳지 않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청이 터져라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강의에 악성 댓글을 제가 해봤는데 10만 개가 넘어요. 악성 댓글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요즘도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점잖은 글만 모아봤어요. 얼마나 지금 한심하고 눈이 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눈먼 사람들. 리디아 7월 27일 글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윤석열 대통령님은 7월 27일 글이에요.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성직자는 좌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을 부정한, 이게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 신자죠. 대통령을 부정한다. 자신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글이죠. 7월 31일 비상계엄과 무속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김카이라는 8753 하나님 보고 계신다.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신부의 본분을 지키시길 자경화되는 나라를 원하는지 묻고 싶네. 이게 제가 지금 10일 전 글이에요. 뭐 글도 10만 개니까 얼마나 많아. 8월 1일 댓글이에요. 이거는 조은애라는 분이에요. 신부님, 거꾸로 사돈이 남의 말씀하시네요. 신부님,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존경했던 황창현 신부님, 이제 신부의 본성을 처음 알고 졸도하겠네요. 범죄자 정치인들의 지배당하면 잘 사세요. 그렇게 지식인청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범죄자 섬기며 지배당하면서 잘 사세요. 지옥 가서 하나님 심판을 모르시네요. 세상에 이런 참 말세가 왔네요. 계시록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을 사기치는 신부였네요. 참 제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아직 지금 이게 8월 1일인데 10일 전인데 아직도 이런 글. 박이라는 분이에요. 신부라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의 있는 글만 제가 고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부니까 사실을 바로 알고 말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함부로 하네. 당시에 광주분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 군인의 총탄에 맞아서만 돌아가셨는가, 폭도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 소총에도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모르는가, 그럼 군인들이 칼빈총을 빼앗아 시민들을 죽였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구만.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니 신부라는 거룩한 성직을 가졌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것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맞이한 것도 좌파의 저급한 행동의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게 8월 1일 날 쓴 글이에요. 8월 1일 날. 이렇게 눈이 멀고 귀를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8월 2일 댓글입니다. 윤석열 씨라고 하셨다니 정신 나간 극자인가요? 지금 이재명이 나라 팔아먹은 것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이 개신교와 국동방송도 수색 중인데 그래도 좌파가 좋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와, 나 이거 내가 캡처해놨는데 읽어보는 거는 또 아주 느낌이 새로우네. 빌트업 저스티스, 정의를 세운다라는 분인데, 황창현 씨 본인이나 똑바로 사세요. 대통령님이야말로 윤 대통령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인입니다. 성인이 빤스 입고 안 나간다고 그냥 버티고 막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 본인이 과연 무엇을 희생했나요? 8월 6일 윤석열과 저글링이라는 글이에요. 미소땡,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 캡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한 거예요. 하모니라는 분, 좌파 두목, 나라 망쳐놓고 잠비아로, 나라 망쳐놓고 제가 잠비아로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저글링, 요거는 이틀 전에 한 거예요. 뭐죠? 평소 영상 보며 존경했는데 윤석열 씨, 이건 아니죠. 대실망입니다. 국민들 선동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진실만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영상 찍지 마세요. 완전 화납니다. 10만 개 중에 이런 글들 이것보다도 훨씬 아주 내 속을 긁는 글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긁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주 4.3 학살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주도를 그냥 관광으로만 갔다 오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제가 이제 말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거 원래는 말 얘기를 계속 하려고, 제주도는 지금 말이 23,000마리 있습니다. 제주도의 말은 제주도의 역사하고 같이 했어요. 특히 원나라, 몽골, 우리가 항쟁할 때, 삼별초 항쟁을 할 때 그 제주도가 몽고의 말 생산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제주도는 아팠던 데죠.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움만 감상하러 가는 여행이 아닌 우리 한민족 역사를 체험하고 역사 탐방 여행으로 방향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 말 얘기하면서 제가 경찰 얘기하고 경찰 얘기하면서 마약 얘기까지 하듯이 특별히 제주 천주교 교구와 제주 중문성당께 함께 추진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어제 잠깐 봤더니
제주도 중문성당, 그 제주 4.3 기념관, 평화의 성당 기념관 하는데, 청국장이 지금 간지 한 달 반 정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3억 6천만 원어치 팔렸더라고요. 제가 20억 원어치 후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모든 분들이 제주 4.3 1948년 4월 3일 날부터 1954년 9월 2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고통받았던 제주도를 위로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올레길 한 코스 한 코스를 걸으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움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무려 170만 년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함께한다면 정말 소중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치고 신혼여행으로 시작해서 수학여행까지 제주를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제주 역사를 특별히 4.3 사건을 통해 본 제주도를 체험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제주 4.3 중문 기념성당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청국장가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제주 중문 기념성당 꾸미는데 참여를 하고 있고,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제주도가 아마 건강해질 거예요. 분명히 제주교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함께 동참한다면 역사의식도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도 위로하고, 그들이 천국에서는 그 억울함을 위로받고 그 한 애절함을 예수님, 성모님이 안아주기를 저도 미사 중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건강한 제주도, 행복한 제주도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제주도민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백혜룡 경정님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주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에 대한 원고를 원래 한 3장 정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20장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